최근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지드래곤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드래곤 이외의 첫째 아들 중에서 유명한 음악가는 박진영과 방시혁이 있습니다. 지금은 활동은 안 하지만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서태지도 첫째 아들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의 김현식과 1970년대 세시봉 가수인 이장희도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예술가가 되는 요인은 과도하게 발달한 성적 감각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발달한 감각기관에서 발생하는 성적 흥분이 예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성적 감각이 발달한 신체적 특질에 기초하여 특징 지어지는 성격 유형을 성애적 유형이라고 합니다. 성적 에너지를 예술적 창조로 전환하는 정신적 기제를 우리는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의 의의는 그 창조물에서 성적인 만족으로서의 성격을 알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드래곤이나 박진영의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적인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정신기구가 초자아입니다. 승화는 초자아의 이러한 검열 기능을 우회해서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이 있으려면, 즉 어떤 미적 행위와 미적 인식이 있으려면 먼저 성적 감각이 발달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생리적 성결 조건이 예술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이 분야에 정통한 니체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가의 심리학. 예술이 있으려면, 어떤 미적 행위와 미적 인식이 있으려면 특정한 생리적 성결 조건이 필수 불가결하다. 즉 도취라는 것이, 도취는 우선 기관 전체의 흥분을 고조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전에는 예술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양한 기원을 갖는 온갖 종류의 도취는 모두 예술을 발생시키는 힘을 갖추고 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원적인 도취인 성적 흥분의 도취가 특히 그러하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우상의 황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예술가의 성적 감각이 발달하는 정도는 어린 시절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와 신체적인 접촉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젊고 생기발랄하면 어린아이의 성적 감각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발달합니다. 니체의 표현을 빌리면 어린아이의 몸이 어머니의 몸에 성적으로 도취되는 것입니다. 유년기의 어머니 몸과 혼연일체가 되어 느꼈던 이러한 성적 황홀감이 예술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성적 황홀감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 콘서트 같은 곳에서 그러한 집단 황홀경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적 용어로는 집단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집단은 황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집단 구성원의 의식이 정신 발달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유아기의 체험과 유사한 혼연일체를 경험하면 황홀감을 맛보게 된다. 이때 황홀감은 의식을 제한한다. 지금 지문은 슈테판 마르크스의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의 성적 감각을 발달시키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특히 아동기의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한다고 느낍니다. 이때의 어린아이 감정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자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5살 때까지 유혹하는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5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자랐을 것이고, 이로 인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던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으로부터 천재적인 예술가가 되려면 아버지의 것에 위협이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어머니와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수들이 모두 첫째 아들이면서 동생이 없거나 동생과 터울이 많은 것도 이들이 어머니의 신체와 오랫동안 혼연일체가 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적 흥분만으로는 예술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성적 흥분이 예술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초자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적 흥분에서 성적인 내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수치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초자아의 죄책감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식 충동을 수치스럽게 감추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감정, 즉 죄책감이 위대한 예술작품의 탄생을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의 진술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비록 생식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보존보다 더 높은 목표에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생식의 과정을 수치스럽게 감추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감정, 바로 이와 같은 감정이 위대한 예술작품의 탄생을 애워싸고 있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유고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식은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죄책감은 아버지의 것의 위협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은 남녀 모두 느낄 수 있지만 죄책감은 남근이 있는 남성만 느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형성될 때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특성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질서와 법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초자아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동의 질서와 법을 부여해야 합니다. 성적 충동의 질서 또는 법을 부여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이 미술 양식이나 음악 작곡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근이 없어서 것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은 이러한 무의식적 과정이 없으므로 천재적인 화가나 작곡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요컨대 예술이 있으려면 성적 흥분과 더불어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술은 성적 쾌락을 줌과 동시에 초자아의 요구 모두에 봉사함으로써 종합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예술의 가치는 다음 두 가지 요소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예술의 가치는 쾌락을 주는 욕동과 규범적인 질서에서 나온다. 예술은 욕동과 자아의 요구 모두에 봉사한다. 예술은 쾌락을 줄 뿐만 아니라 종합적 해결의 가능성도 제공한다. 지금 지문은 제이 그린버그와 스테판 미첼의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너무 강하면 발산되어야 할 성적 흥분을 억압하게 됩니다. 성적 충동의 억압은 금욕주의로 나타나고 이 금욕주의가 외부에 투사된 것이 금욕적인 종교입니다. 죄책감이 예술가를 종교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종교인보다 죄책감이 조금 덜한 사람이 법률가나 과학자입니다. 죄책감의 강도에 따라 일직선 위에 배열하면 죄책감이 가장 약한 한쪽에는 예술가가 있고 가장 강한 다른 쪽에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과학자, 법률가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모든 종교, 예술, 과학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성적 충동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에 대한 좀 더 분석적인 고찰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 아니어도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의 김태원이나 들국화의 전인권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체적 감각이 발달해 있지 않으므로 춤을 잘 추지도 못하고 노래를 불러도 대중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원의 경우에는 이승철과 같은 보컬이 필요했고 전인권의 경우에는 독특한 창법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위대한 작품이 나오려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원적인 성적 도취, 즉 어린 시절의 성적 황홀경을 되살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뇌체계 속에 이러한 생리적 조건이 미리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되살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최음제나 마약입니다. 니체는 예술의 기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술의 기원에 관하여 성적 에너지로 폭발 직전 상태에 있는 뇌체계의 특징, 즉 완벽하게 만들고 완벽한 것으로 보려고 드는 것이 예술의 기원이다. 한편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그런 사랑스러운 상태와 그런 상태의 특유한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모든 완전, 즉 사물들의 모든 아름다움이 서로 접촉하면서 이런 최음적인 축복을 살려내는 것이다.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축복은 예술가의 창조적 본능이고 그의 정액을 그의 피 속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성적 황홀경에 대한 간접적인 갈망이며 이 갈망이 뇌로 전달된다. 세상은 사랑을 통해 완전해진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권력 의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니체의 진술을 토대로 예술의 기원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니체가 예술에 대해 이렇게 심오한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기본적으로 첫째 아들, 성애적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체는 어렸을 때 직접 작곡을 하기도 했고 훗날에는 바그너를 숭배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